축구선수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은 저예요. 금일 사건 관련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 받겠습니다. 현재 황의조 선수 측이 피해자에게 위협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신상 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한 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위협,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건 관련해서 구체적 연도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유포로 구속된 사람을 제가 피해자라고 쓰고 있는데 유포자라고 뒤에 막 혼재돼서 쓰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포자라고 부를 것 같고요. 불법 촬영 관련 황의조 선수를 가해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라고 하면 그건 황의조 선수고요. 유포자는 말 그대로 이번에 구속된 유포자입니다. 가해자의 2023년 11월 21일자 입장문 중 불법 촬영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소명을 했다, 이렇게 기재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 중 범죄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언급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고자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반박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에 써있는 그 범죄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먼저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반박문에 있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관계 시 촬영에 이용된 영상장치는 황의조 선수가 당시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으며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하였고, 이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보았습니다. 여성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영상의 촬영과 존재에 대해 황의조 선수가 숨기지 않고 여성과 공유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후에도 황의조 선수와 이 여성은 1년 이상 더 교제를 하면서 추가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관계를 하였고, 해당 영상을 공유까지 하였다면 과연 이를 불법 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면서 당사자 간 상호 인식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합의가 없는 불법 촬영, 소위 몰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여성은 황의조 선수가 연락하기 전까지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요 정도가 그 입장문에 나오는 실상 아마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얘기한다라고 했다면 만약에 얘기를 굳이나 했어야 된다라면 언급될 만한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이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아닙니다. 사실과 일부 되게 왜곡되어 있는 게 있지만 여기에 되게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을 그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해자는 촬영에 이용된 기계가 가해자의 일반 휴대폰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일반 휴대폰이지 이런 영상을 특수 휴대폰으로 찍나요? 그래서 이걸 일반 휴대폰,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저희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수 휴대폰도 쓰고 있나 보죠? 모르겠습니다.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하였고, 이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하였다며, 그래서 이것이 동의하여 찍은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가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스스로 내놓은 입장문에서 여기도 쓰고 있잖아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 단 한마디도 피해자의 신상까지, 이렇게 신상 정보까지 내보이고 있는 그 입장문에서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가해자가 연인이든 남편이든 썸남이든 뭐든지 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며 휴대폰을 어딘가 두면 촬영 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았어야 합니까? 동의를 구하는 등 인식하고 있지 않다가 촬영했음을 알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보다가 이거 뭐지 하고 알게 돼서 싫어, 이거 왜 찍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태까지 인식을 늦게 했으니까 동의입니까? 이런 불법 촬영을 해온 가해자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니 피해자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믿고 싶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촬영 모드로 켜서 이렇게 뒀던 그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 문구를 통해 면식관계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런 걸 몰카라고 부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암묵적 동의를 우유내온 가해자 스스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적 없는 일방적 촬영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가해자는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년 전 불법 영상 캡처본을 한 차례 공유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가해자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이런 부분들 함께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전해온 소회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유해주면 불법 영상이 합법 영상이 됩니까? 이것이 불법 영상이 이게 그러니까 뭐 연인 관계였다, 뭐 내가 나중에 보여줬다, 같이 본 적이 있다, 공유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불법 촬영이 아니었다라는 소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자 측이 얘기한 그 이양 부분 보면 가해자 스스로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있음을 알았고 삭제를 요구하였던 사정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으니까 아닙니까? 그걸 시사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가해자가 그 사귀는 그 후로도 계속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동의한 영상이고 같이 좋아서 찍어서 같이 나눠서 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이런 영상이면 왜 지우죠? 헤어지고 있는 마당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를 이상하지 않다고 쓰고 있는 게 이상합니다. 가해자는 불법 촬영 후에는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데 가해자가 불법 촬영 후 피해자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고 내가 이거 찍었어. 사실은 내가 이거 찍었다. 나 이거 있다. 이러면 이게 동의가 되는 겁니까? 이게 동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방적인 촬영을 당한 후 그 존재를 알게 된 피해자의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의 요구로 불법 촬영한 영상들을 삭제한 적도 있음과 그것이 피해자와의 만남이 이어지던 중간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동의하여 찍은 것이고 공유하였던 것이 기꺼웠다면 왜 교제 중이라면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습니까? 또 위 사망에서 가해자는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관계를 하였고라고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다 놓고 찍어도 돼? 여기다 놓고 찍을까? 동의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기가 거기다 놓고 자기가 촬영하고 있어서 자기가 알았으니까 피해자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를 하였다고도 사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피해자의 본 법률대리인이 2023년 11월 21일 저녁에 사실은 이 입장문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연락 주신 언론인 몇 분을 통해서 이 입장문 받아보았습니다. 그 입장문이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불법 행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깊이 분노는 했지만 가해자 스스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임을 셀프 인증하는 형국인 바 추가 증거로서 저는 분류하였고요. 향후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외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불법 촬영하고 그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가해자에게 얼마나 취약한 지위에 있었는지 거꾸로 그런 피해자를 가해자가 얼마나 만만하게 여기고 자기 죄책의 면피도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가해자 측 입장문의 대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당초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 여성에게 먼저 연락하여 고소를 제안하였습니다. 만일 일각의 의혹과 같이 황의조 선수가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하였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관련하여 가해자의 불법 촬영을 시사하는 일부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보면 우선 맨 첫 번째 것은요. 통화 혹시 가능해? 하고 6월 27일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시간을 봐주십시오. 6시 16분이라는 시간을 봐주세요. 나 지금 회사라서 몇 시에 전화 가능한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을 좀 높아심에 지웠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자, 그래서 이때가 6시 16분, 6시 20분 때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단 그 카톡 화면을 잘랐고요. 자, 그 다음에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통화를 녹음한 걸 요즘은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류는 있습니다. 기계 변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게 지금 요 편에 있는 게 피해자의 말입니다. 응, 그리고 분명히 너가 그때 우리 고센에서 이게 어었잖아가 지웠잖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삭제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그래서 삭제하는 거 내가 봤는데 기억나지?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다 어찌됐든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는 거지 내 말은 이라고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자, 가해자가 그때 그건 다 지웠잖아요. 이거 근데 그거 얘기해주면 그걸 뭐 할 때 알잖아. 기억나. 그때 그거니까. 자, 여기에 네가 언제 그랬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피해자가 그거는 이해하는데 내가 화가 나는 부분은 왜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그걸 왜 그럼 넌 진짜 그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너한테 그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나 그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내가 그러면 내가 하자고 했었다고 이게 물어보는 건데 텍스트 변환이라서 이 말이 안 실려 있습니다. 밤에 새벽을 새우면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들려드려야 되나 음성 변조를 해서라도. 그런데 혹시라도 피해자의 어떤 음성이든 어조든 뭐 하나 피해자와 관련되는 게 노출되는 게 피해자에게 너무나 고통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텍스트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 가해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찍었을 때 이런 일 생길지 나 몰랐어. 나도 뭐 진짜로 아니야. 그때 그래. 결국엔 고센 찍었던 거 다 지웠잖아. 고센은 카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잖아요. 그날도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피해자가 지워달라, 나도 그렇게 얘기했어. 싫다고 얘기했어. 이 얘기에 대해서 그날도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자고 했었다고?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자고 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위에 상단에 있는 텍스트에 그 가해자가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보면 아니요, 하자고 했다는 게 아니고 누가 하자고 먼저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야 하면서 지금 피해자한테 막 얼버무리면서 변명을 하고 있죠. 피해자가 너 되게 나쁜 거고 너가 그럼 어찌됐든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근데 나는 너를 뭔가 그냥 여기서 네가 잘 마무리를 해주면 너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거든. 왜겠습니까? 불법이 아니어서겠습니까? 불법이 아니면 앞에 얘기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불법은 맞는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걸 다투려면 경찰서를 가야 하고 법원을 가야 하는 이 상황이 감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단 보시면요. 밑에 있는 화면 보시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나는 너를 뭔가 그냥 여기서 네가 잘 마무리를 해주면 너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가해자가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피해자 근데 너도 피해자라는 거 알아. 나도 유포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살표 모양 빨간색으로 하고 있는 거 봐주십시오. 자, 통화 가능할 때 알려줘. 좀 전에 그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 27분에 다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노력만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진짜 피해 안 가게 할게 라고 하고 있는 그 시간은 이대화 후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 피해가 안 가게 정말 노력할게. 여러분 이거 안 이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던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아까 그 말에 선은 이거고 수는 이거고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얘기를 그때는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돌연 그 통화가 끝나고 다시 톡을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가해자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통화 녹음에도
그리고 지금 요 아래 하단에도 한 번 더 얘기 잘할게. 변호사님한테. 걱정 마. 법률 조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통화할 때 그 불법 촬영인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거 곧바로 다시 톡으로 연락 와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내 부주의니까 도난당한 게 피해 안 가게 노력할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사 어쩌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에서 까지 않았지만 이렇게 했던 가해자는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지금 유포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 불원 의사를 부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유포자가 가해자의 형수든 누나든 뭐 전 여인이든 피해자 입장에서 그 유포자가 누구면 유포 피해가 사라집니까? 상처가 적어지나요? 그런데 이 가해자는 지금 피해자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고소를 하라고 했다가 계속 설득하고 그리고 나서는 처벌불허 의사를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달라고를 하고 있고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으로 생각 가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해자의 입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2023년 11월 21일 오후 늦게 배포한 입장문에는 피해자의 직업과 기타 피해자를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수미상관으로 시작과 끝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문에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소명하는데 불필요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런 점들을 다 열거할 필요도 없이 피해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인적사항을 재차 게시하여 이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도 가해자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문헌을 결국 출판물, 방송, 매체 이런 데 게시되고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별개의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앞서 보여드린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여러 차례 오간 대화만 보더라도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그러니 이런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위와 같은 점을 스스로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장문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가해자의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종래에 가해자 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이 향후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일단 경고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하여 적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